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별이 되셨지만 마지막 임종까지 모시면서 봐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주변의 산책을 도우시며 운동하시고 집에 오면 씻고 신문을 펼쳐보시다가 기상시간이 되면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를 다독여 주시며 일어나라고 챙겨주셨지요. 저에게는 늘 아침보다 10분, 20분의 달콤한 점이 더 귀했지만 그런 말 따위가 아버지께 통할 일은 없었죠. 우리 가족들의 하루는 아침 식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문을 보고 싶은 부분만 작게 접으셔서 식사 중에 옆에 두시고 읽으셨던 아버지. 이제는 그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때마다 주책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제 기억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선망받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을 때 교감이나 교장 자리를 할 만한 기회가 있으셨다 들었지만 다 마다하시고 끝까지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지요.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엄한 모습이셔서 바깥 모습도 그럴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셨죠.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들고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도 안 싸울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도 좋았어. 나만 보면 떡볶이를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었지. 졸업장을 넘기며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소환하며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유진이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지. 아프신 호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님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그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추억담은 늘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곤 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아이들과 행복했던 기억들까지 전부 마음속에 담고 계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알아보니 폐암 말기. 한평생 칠판에다 쓰고 닦고를 반복하시더니 폐암이 걸리셨구나. 우리 자식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종종 아버지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럼 아버진 또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잦아지고 가래 끓는 소리도 거칠어지셨지요. 마침내
대화조차 나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셨지요. 때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그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게지고 목은 가래로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하며 가져다주고 옆에 지켜보는데 아니 글쎄 그 빨대 한 컷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반대쪽 한 컷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악취가 심했지만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가래를 제거해 나갈 뿐이었죠. 그렇게 빨아내기를 몇십 분, 가래 꺾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좋은 의사 만난 덕에 조금이라도 편히 지내시다 가셨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를 보내드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왔다고 했는데 뭐지? 하며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의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의사 이름조차 몰랐던 저는 헛걸음만 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얼마 후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죠.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배웠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이 그러셨죠. 유진이는 사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라고요. 선생님의 그 말씀 지키려고요.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려 합니다. 이 제자가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놀란 저는 아버지가 하나하나 추억을 되뇌이며 말씀해 주셨던 졸업장을 찾아 바로 열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유진이라는 아이를 보니 정말 아버지를 간해 주었던 그 의사의 얼굴이 남아있더군요. 그 즉시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들고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고이 놓아드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별이 된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기 위해 늘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지낸답니다.